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낯선 주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바로 식초입니다. 뭐야, 그거 그냥 신음식 아니야? 하고 웃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루에 한 번,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어서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몸이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겪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 아주 다양한 나이대,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정말 약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혹시나 여러분도 최근 몸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매일 약 봉지 들고 병원 다니는 게 당연해져 버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전환점이 되어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서도 여전히 약이 좋다고 느끼신다면 괜찮아요. 적어도 한 번은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그 힘을 체험해볼 기회는 되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걸 왜 지금까지 몰랐지 하고 느끼신다면요.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제가 올리는 이야기들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좋아서 그리고 이 정보가 진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몇 달 전 일이에요. 친구 어머니가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응급실을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고혈압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약도 매일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도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니 남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어쩌면 뭔가 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 아시죠? 그 즈음에 우연히 들은 게 식초였어요. 어디서부터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주변에서 식초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소화가 잘 된다 하고 또 누군가는 피부가 맑아졌다고 하고 그렇게 뭔가에 이끌리듯 마트에 가서 사과 식초를 한 병 사왔습니다. 처음 마셨을 땐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이게 몸에 좋긴 하겠다 싶더라고요. 강한 신맛이 한 번에 몸속을 휘감고 지나가는 느낌. 그날은 그냥 넘겼죠.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해요. 다음 날도 또 생각나는 거예요. 3일, 5일, 일주일. 그렇게 습관이 되고 나니 아침이 달라졌어요.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있다는 거. 그거 진짜 오래간만에 느껴본 감각이었어요. 이게 식초 때문인가?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식초의 세계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한 번은 70대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은 숨기고 싶고 식초는 자랑하고 싶어지더라고.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있어요. 재미있는 건요. 식초가 단순히 건강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고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하루에 한 번 조용한 주방에서 물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는 그 행위가 어쩐지 내 삶을 챙기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 아닐까요? 게다가 식초는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사람들 곁에서 음식이자 약으로 살아남은 존재예요. 민간요법으로는 물론 전통 의학서들에도 식초는 항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식초를 백약의 보조자라고 불렀고 유럽에서는 불로장생의 물로 여겼다니 괜히 식초가 살아남은 게 아니구나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식초가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마셔도 되는 건지, 언제 마셔야 좋은지, 어떤 종류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식초가 정말 약보다 나은 걸까요? 과연 진짜로 당뇨와 고혈압,
피로와 소화불량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저는 직접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연구 결과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결과물입니다. 단순한 민간요법 소개가 아니라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어요.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주세요. 이 이야기들은 결코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게 아닙니다. 대신 잔잔하고 묵직하게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수 있을 거예요. 병원 한 번 덜 가도 되고 약봉지 하나 줄여도 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건강 아닐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초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혈당과 혈압, 우리 삶에서 가장 민감하고 무거운 주제부터요. 혈당과 혈압. 이 두 단어만 들어도 뭔가 긴장이 확 올라오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당 재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수첩에는 그날그날의 혈압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부모님을 보면서 느낍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기분이 휘청이고 잘 나오면 안도의 숨을 쉬고 높게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그 모습. 그래서일까요? 누가 식초가 혈당을 낮춰줘요 라고 하면 귀부터 쫑긋하게 되죠.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김순덕 어르신께서 전해주신 건데요. 선생님, 나 요즘 아침 혈당이 130대로 내려갔어요. 예전엔 170 넘는 날도 많았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죠. 뭘 바꾸셨냐고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별다른 건 안 하셨대요. 다만 한 달 전부터 식초를 식후에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대요. 그게 다래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 질문을 갖고 저는 연구를 찾아봤어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게 했더니 식후 혈당 상승률이 평균 23% 낮아졌다는 거예요.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이 우리 몸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준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죠. 쉽게 말해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슉 올라가려고 하는데 식초가 잠깐만요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은 후에 혈당이 확 튀어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식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졸리고 손발이 찌릿한 느낌,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식초가 그 급격한 상승을 완화해주니까 몸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도 줄여주고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점이 있어요.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식초도 혈당을 낮추고 약도 혈당을 낮추니까 둘이 합쳐지면 오히려 저혈당이 올 수도 있거든요. 당 떨어지는 느낌,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그런 사례도 직접 봤어요. 무작정 마시다 오히려 쓰러지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 항상 조심 또 조심. 그렇다면 혈압은 어떨까요? 혈당보다도 무서운 게 사실 혈압이에요. 이건 느끼지도 못한 채 혈관을 갉아먹으니까요.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 정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압 수치 하나에도 예민해지죠.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만수 어르신의 경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평소 혈압이 160, 95 정도였어요. 약을 권유드렸는데도 계속 망설이셨어요. 약을 시작하면 그때부턴 끊기 어렵고 자식들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분이 사과식초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물에 한 숟가락 타서 꾸준히. 석 달 후 혈압을 쟀더니요. 140, 80까지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어떻게 약도 안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무리한 일도 없었고 잠도 평소보다 일찍 잤는데도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 피로 어느새 당연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오후에 단 걸 먹으면 바로 살아났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먹어도 그저 더 나른할 뿐이죠.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식초였어요. 언젠가 식초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었죠.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숟가락, 꿀을 조금 넣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피곤이 쑥 사라졌다. 뭐 그런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그날은 저녁까지 기운이 달랐어요.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구나 싶었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 젖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 때문인데 식초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쌓인 피로의 찌꺼기를 식초가 청소해주는 셈이죠. 게다가 식초는 신진대사를 촉진해요. 우리 몸 안에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엔진이 있다고 치면 식초는 그 엔진에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밥이나 빵을 먹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후나 오후 2에서 3시쯤 가장 피곤함이 몰려올 때 식초 음료를 마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65세 이영희 어르신께서는 손주를 돌보는 게 일상이세요. 그런데 오후만 되면 졸려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자꾸 꾸벅꾸벅 졸아서 며느리한테 미안해져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식초물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는데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기해요. 졸리지 않아요. 오후에도 힘이 나요. 그 한마디가 참 울컥하게 다가왔어요. 내 몸이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느낌 말이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피로라는 게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삶의 의욕, 집중력, 심지어 감정까지 영향을 줍니다. 피로가 쌓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하고 싶던 일도 귀찮아지고 하루가 그냥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식초 한 잔이 그런 고리를 깨트리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면요? 해볼 만한 일이죠. 게다가 소화 문제도 한몫해요. 나이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식사를 해도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기운이 나질 않는 거예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밥 먹고 나면 배는 불러도 뭔가 답답하고 가스가 차고 심하면 숨쉬기도 거북할 정도였죠.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철수 어르신은 밥 먹는 게 무섭다고 하셨어요. 먹고 나면 몇 시간씩 속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위 내시경도 해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딱히 나아지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식초물을 권해드렸죠. 식초의 산성이 위산이 부족한 걸 보충해줄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2주 후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요즘 밥 먹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밥이 두렵지 않아요. 식초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원리는 꽤 다양해요. 첫째는 위산 분비 촉진. 신맛이 위를 자극해서 소화액을 더 많이 나오게 하고, 둘째는 소화 효소의 활동을 도와줘요. 셋째로는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천연 발효 식초에는 소량이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겐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다만 여기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식초를 빈속에 마시면 안 돼요.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 산성이 강한 식초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식후에 드시고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셔야 해요. 저는 가끔 식초에 너무 열심인 분들을 보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냥 위산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 약을 먹는 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위산 억제제가 습관이 되면 위산 자체가 너무 줄어서 오히려 소화력이 더 떨어지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위 기능을 살리는 게 더 근본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몸의 밸런스, 균형으로 돌아오게 돼요. 식초는 그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작은 도구인 셈이죠. 피로에서 시작해 소화로 이어지고 다시 활력으로 돌아오는 그 고리.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 이건 정말 식초의 강력한 경쟁자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카페인 없이 머리가 맑아지는 그 경험, 하루에 한 번쯤은 커피 대신 식초를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특히 여름철처럼 기운 빠질 때 시원한 식초 음료 한 잔이 생각보다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도 피곤하셨다면 지금 한 잔 어떠세요? 가끔은 거울을 보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단순히 주름 때문만은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예전 옷이 죄다 작아지고 특히 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옷을 고르기가 두려워지더라고요. 마음은 아직도 40대 같고 활동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진 속 나를 보면 이상하게 나만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것 같고 참 묘하죠. 뱃살이라는 건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존감, 활력, 심지어 사회성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인천에 사시는 67세 한미숙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거울 보면 속상해요. 옷이 안 맞고 배가 나와서 괜히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2달 후 허리둘레가 무려 3cm나 줄었어요. 물론 운동이나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하루 2번 식전이나 식후에 식초물을 마셨을 뿐인데 말이죠. 이쯤 되면 의심이 생기겠죠. 도대체 어떻게 식초가 뱃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 그 메커니즘을 알고 나니 납득이 가더라고요. 첫째는 포만감이에요. 식초를 마시면 위장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배고픔인데 이걸 식초가 꽤 부드럽게 해결해줘요. 둘째는 지방 축적 억제. 식초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해요. 즉, 밥이나 빵을 먹어도 그게 살로 붙는 걸 덜어준다는 거죠. 셋째, 식초는 기존의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뱃살의 주범은 바로 이 내장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식초가 그걸 태우는 과정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로도 입증됐어요. 매일 15ml의 식초를 12주간 꾸준히 마신 참가자들이 평균 1.2kg의 체중을 줄였고 허리둘레는 1.4cm 감소했다고 해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식단을 크게 바꾸거나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단지 식초만 추가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기대는 낮게, 실천은 꾸준하게 하셔야 해요. 식초가 단기 다이어트의 묘약처럼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12kg씩 빠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한 달에 1kg, 2달에 23kg 정도. 아주 서서히, 건강하게 빠지는 게 핵심이에요. 대신 그렇게 빠진 체중은 잘 유지가 되고 무엇보다 요요가 적어요.
계신 여러분도 혹시 오늘 옷장에서 바지를 고르다 한숨 쉬셨다면, 혹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릎을 감싸주셨다며, 오늘부터 하루 2번 식초로 나를 다시 회복해보세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날은요,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한 날이 있어요. 특히 밤잠을 설친 다음 날은 더더욱 그렇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러지? 나 요즘 뭔가 이상한가? 아는 생각이 들곤 해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이런 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일상이 무너지는 걸 느껴요. 낮에는 집중이 안 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밥맛도 떨어지죠. 울산에 사는 66세 송말자 어르신도 그런 고민을 나누셨던 분이에요.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누워서 눈 감고 있어도 잠은 멀고 생각만 많아지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은 금방이고, 낮에는 계속 졸리니까 하루가 엉망이 돼요. 그 이야기, 저도 익숙하거든요.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숙면이 어려워지죠. 제가 그 어르신께 식초 이야기를 드렸을 때 반응이 참 미지근했어요. 식초요. 그게 무슨 수면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부터 달라졌어요. 신기해요. 잠이 와요. 예전엔 누워도 계속 뒤척였는데 요즘엔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고 잠들고 나면 더 깊이 자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식초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코르티솔은 몸이 긴장할 때 분비되는데, 이게 계속 높게 유지되면 잠이 잘 안 오죠. 식초는 그런 긴장 상태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칼슘 흡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잠을 깨게 돼요. 그런데 식초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한다고 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충분히 분비되어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즉, 식초가 간접적으로 수면을 도와주는 셈이에요. 수면이라는 건 몸 전체의 회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잠을 잘 못 자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약해지죠. 그간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전에 계신 69세 최기남 어르신은 술도 거의 안 마시는 분인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방간이라니요? 저 술도 안 마시는데요. 라는 반응이셨어요. 그런데 지방간은 단순히 음주 때문만이 아니라 고지방 식단, 운동 부족, 만성 피로 등으로도 쉽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어르신도 처음엔 그저 믿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재검사까지 몇 개월이 남아 있었고, 저는 실험 삼아 식초를 권해드렸어요. 하루에 2번, 식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라고요. 석 달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고, 지방간 수치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도 의사도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식초가 간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간세포의 활동을 자극해요. 유기산 성분들이 간에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죠. 둘째,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내장 지방이 간으로 몰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셋째,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식초가 그 공장의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넷째,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요. 간은 재생력이 강한 장기인데 그 능력이 떨어지면 큰 병으로 번지기 쉽죠. 식초는 그 회복력을 보강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재미있는 건 한의학에서도 식초는 간과 관련된 경락을 자극한다고 봅니다. 신마시간, 즉 해독과 휴식이 활발한 저녁 시간에 식초를 마시는 게 좋다는 말이 전해지죠. 저도 그래서 요즘은 저녁 식사 후에 식초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속도 편안해지고 몸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간이 좋아지면 잠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돼요. 그렇게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식초는 내 몸의 리셋 버튼 같아요.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간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식초처럼 간접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잠 못 드는 밤, 이유 모를 피로, 자꾸 쌓여가는 속 더부룩함.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간이 있고 그 간을 식초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 후 조용한 시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꿀 조금 넣어서 마셔보세요. 몸이 부드럽게 풀리고 잠자리에 들 때 훨씬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습관이 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간과 수면, 이 보이지 않는 피로의 뿌리를 식초 한 잔으로 다독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내 몸을 내가 돌보는 시간이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 아닐까요?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죠. 피부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아침, 양치하다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요. 그 안에 있는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짙어졌고, 턱선은 예전 같지 않고, 전체적으로 뿌연 안개가 낀 듯한 얼굴빛. 물론 나이 탓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더 무겁게 내려앉더라고요. 제주에 사시는 64세 현숙자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거울 보면 우울해요. 기미가 자꾸 짙어지고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칙칙하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직결되거든요. 외모는 결국 감정의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한 게 역시나 식초였어요.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싶지만 꾸준히 드셔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얼굴이 환해졌다고, 탄력이 생겼다고, 뭔가 예전보다 생기 있어 보인다고요. 그게 단지 기분 탓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식초가 피부에 좋은 이유는 꽤 구체적이에요. 먼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엔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기미, 주름, 탄력 저하, 피부톤 불균형 all of it. 그런데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요.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피부에 신선한 혈액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영양도 도달하고 노폐물도 빠져나가고요. 식초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들이 있어서 얼굴까지 혈액이 고르게 돌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피부톤이 맑아지고 뿌연 느낌이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 해독 작용입니다.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그게 결국 피부로 드러나요? 트러블이 생기고 칙칙해지고 뭔가 탁한 느낌이 나죠. 식초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우면서 그 노폐물 배출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맑아지는 겁니다.
잔에 식초가 있었어요. 이건 단지 건강보조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불안함, 두려움, 조용한 체념.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이겨내고 다시 삶의 중심에 서고 싶은 작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식초는 단지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우고 습관을 바꾸고 결국 나를 나답게 회복시키는 한 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루 2번, 물 1컵에 식초 1숟가락. 처음엔 그저 신맛으로 다가오겠지만 어느 날 문득 그 한 잔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그 마음. 참 멋지십니다. 이제 조용히 물 1잔 준비해서 식초 1숟가락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한 모금 속에 담긴 평온함을 천천히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건강한 꿈 꾸시길요.